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생생하게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투자금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경매가 가능할까요?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물며 5만 원만 있어도 가능해요.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푼도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면 입찰하셔도 됩니다. 재밌겠죠? 시작합니다. 5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경남 밀양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감정평가가 된 금액을 봤더니 5,900? 아니에요. 59만 2천 원이 좀 넘어요. 6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굉장히 싸죠.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쭉쭉쭉 유찰이 돼서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단돈 5만 원. 5만 원만 있으면 낙찰받고 잔금 낼 수 있는 거예요. 매각 기일은 12월 22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죠. 그런데 임야를 누가 살까요?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전체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이 임야의 전체 면적은 2200평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분 9평 남짓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야, 그럼 더 머리 아프죠? 야, 임야를 팔 수 있을까? 더군다나 공유 지분이에요. 공유 지분이란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를 살 때, 자, 남편 명의 2분의 1, 와이프 명의 2분의 1, 이렇게 공동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그렇게 전체 부동산의 일부만 각각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유 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 지분을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소액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자, 다시 넘어가서 이걸 팔아야 되죠. 그런데 팔기가 일단 깝깝하죠. 못 팔면은 망한 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살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나머지 공유자들이에요. 이 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 지분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해야 사죠. 아무도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전체를 경매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받은 이 지분을 과연 사줄까? 매우 궁금한 내용이죠. 그런데 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분묘기지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묘지. 자, 그렇다면 이 산이 이 지분권자들의 선산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묘지가 있어요. 이렇게 조상들의 묘지가 이거 선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라면은 내 지분을 사겠죠. 왜냐? 안 사면은 경매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체를. 그러면은 우리 조상의 선산이 경매로 날아가는 꼴을 두고 보지는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선산이다. 그럼 입찰하세요. 5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50만 원에 파세요. 100만 원에 팔아도 돼요. 그런데 뭐 양아치 소리를 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에 팔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경남 밀양시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이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입찰하시고 좀 멀리 계신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경제성 있는 물건을 하나 더 볼게요. 자, 농지네요. 농지. 답이에요. 답. 논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아까보다는 좀 비싸요. 690만 원 좀 넘죠. 그런데 쭉 유찰이 돼서 지금 26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한 3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서 팔면 돼요. 누구한테?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이것도 지분 물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소액 투자 물건은 이런 지분 물건들이 많다고 했고요. 이게 38분의 1이에요. 이 지분이. 그리고 공유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많죠? 이거보다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내 지분을 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 안 사면 이 농지 전부가 경매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유 지분 물건은 비교적 단시간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렵죠. 이 자체가 공유 지분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순리대로 누군가 이 집을 빨리 사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아까 경매 진행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절차도 내가 진행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서 진행을 하면 돼요. 이런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초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물건, 소액 투자 물건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물건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파트예요. 네, 만만하죠. 이제 좀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가장 쉬운 게 아파트잖아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대지권은 11평이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12평이 좀 넘어요. 뭐 그렇게 작은 아파트도 아니죠. 감정평가된 금액을 볼까요? 2,8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죠, 아파트.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쭉 유찰이 됐어요. 떨어지고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럼 이거를 뭐 한 81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아서 팔면 되는 거죠. 얼마에? 2,800만 원에 이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시세가 있을 거예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입지를 좀 볼까요? 자, 순천 이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좀 더 확대를 해 봤더니 자, 봉화산 북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죠. 그리고 위에 봤더니 순천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있네.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이 산업단지 이렇게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장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많은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요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관을 봤더니 나름 괜찮아 보여요. 아까 감정평가된 금액이 2,800만 원이었잖아요. 그 가격대 치고 이 정도면 양호해 보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봐도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럼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강제 경매 얘가 말소 기준 등기예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죠. 얘밖에 없죠. 강제 경매 자체도 말소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아래 있는 권리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낙찰 받으면 없어지는데 청구 금액이 3억이 넘어요. 하지만 없어진다. 이 3억을 전부 다 배당을 받건 못 받건 낙찰자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져서 등기부상 권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임차인을 봤더니 없죠? 임차인 없어요. 그래서 권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지권이나 별도 등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찰하셔도 돼요. 이 물건.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게 팔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못 팔면 망한 투자라고 했어요. 자, 실거래가를 볼게요. 쭉 봤더니 와, 거래가 잘 돼요. 지금 25년도에만 지금 몇 건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이 2천만 원이고요. 1200, 뭐 1600, 1650 쭉 있죠. 2100에도 거래가 됐어요. 이 정도면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총 세대수가 90세대가 좀 안 돼요. 89세대거든요. 그럼에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은 거래가 제법 되는데요. 그럼 파는데 문제가 없겠네?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겠고요.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이 4층이란 말이에요. 4층인데 딱 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아파트죠. 그런 아파트면은 사실 로얄층이 2층이에요. 그리고 4층, 5층 뭐 이런 데는 그다지 선호되는 층은 아닌데, 네, 그래서 왜 이제 지난번에 영상에도 이제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층이죠. 그럼 선호되는 층 아니죠. 그러면은 실거래된 거를 볼게요. 지금 쭉 있는데, 자, 2층 로얄층이라고 했죠. 2100에 됐어요. 1층 1650, 네, 그리고 1층 1650 쭉 있는데 4층인데도 2000이에요. 그리고 3층은 그래도 4층보다는 날 텐데 1200. 얘는 약간 좀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그래서 빌라도 2층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들 많죠. 그런 빌라들도 2층이 로얄층인데 중요한 거는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얘는 4층인데도 2천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뭐 2층 뭐 이런 데도, 그러니까 내부 상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네,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2층이 조금 더 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나는 2천에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엉망이다 그러면은 뭐 1600 정도에 팔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800만 원, 이 최저가에서
한 차례 정도 더 유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부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낙찰이 될 것이고, 누군가 그걸 확인을 했다면은. 그래서 뭐 800만 원, 81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한 번 더 기다리고 싶다. 뭐 그래도 되고요. 어쨌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내가 뭐 81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80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뭐 세금까지 이것저것 다 낸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월세를 좀 받아보고 싶다. 월세도 괜찮아요. 월세가 지금 300에 28만 원, 33만 원,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월세 자체가. 보증금은 300만 원인 거고요. 그럼 내가 8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300만 원 보증금 받고, 그럼 내가 투입된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매월 30만 원씩 들어온다. 수익률이 무려 72%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72%, 연 수익률이 7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년만 월세를 받으면 내 투입된 돈 전액 플러스 알파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3년 동안만 월세를 받아도 최초로 내가 투입된 모든 금액 800만 원, 왜냐면 3년 동안 월세 받으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800만 원 넘어서 이미 돈이 들어온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순전히 들어오는, 근데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를 하고도 순수하게 계속해서 매월 30만 원씩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로도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감안하셔야 될 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도배장판 뭐 한 100여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평형대 대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후가 됐잖아요. 뭐 보일러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집값이 싸다고 보일러값 싸지 않죠. 보일러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8, 9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해도 나는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월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도를 할 거다라면은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하면은 뭐 최소 800에서 1200까지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80만 원이 필요하죠. 왜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0만 2,800원이 필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으로. 그리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잔금 내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잔금 낼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 한 푼도 없어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직장이 없어도 소득 증빙이 안 돼도 나와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요. 특히나 인터넷 은행들 있죠. 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뭐 K뱅크나 토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명품을 샀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소비를 하면 이거는 평생 동안 그냥 그 이자 갖고 그냥 통장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떨어졌을 때 대처 방법이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이렇게 경매 투자를 했다. 이거는 괜찮아요. 왜? 손해볼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최소 1600에서 2000 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내가 8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을 때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부동산 경매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하시면 정말 내 투자금,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경매 투자는 투자금이 많으면 좋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투자금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초보들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물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